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관들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떠오르시는 게 경찰이실 텐데요. 경찰의 경우에는 현재 안보수사대로 명칭이 바뀐 기존의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상기대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수원지방검찰청 등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 산업기밀 침해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중점청들을 두고 있는 그 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 같은 경우에도 특별사법경찰, 즉 특사경을 두고 그 특허청은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더 적절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은 이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때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영업비밀 침해 혹은 업무상 배임 이런 것들 범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세심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시면 압수수색의 기초가 된 범죄 사실, 즉 왜 이 압수수색을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장소가 사무실, 집 어디인지 장소에 대한 기재가 있고 압수수색 기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한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압수수색 기간, 그 다음에 압수수색 대상, 자동차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살펴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회사 입장에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포렌식입니다.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렌식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실무에서는 하드디스크나 USB 혹은 휴대폰 안에 저장 장치가 들어있으니까 휴대폰에 남아있는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수사 기법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회사의 경쟁회사,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고 해당 직원이 퇴직 직전에 우리 회사에서 다수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혹은 다수의 자료를 프린트했다 라고 하면 해당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때 본인이 사용하던 PC의 저장장치,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그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하여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해서 해당 직원이 경쟁 회사에 우리 회사의 자료를 송부했다. 혹은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송부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면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아마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수사기관이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 영업비밀 침해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뭔가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포렌식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하러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는 혐의사실,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해서 문서로 출력해 가거나 수사기관이 가져온 USB 같은 저장 매체가 있을 텐데 그 저장 매체에 복사해야 하는 방법으로만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압수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가 압수수색 하는데 협조를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특히 이제 압수수색 하려고 했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가 있었을 텐데 그 전자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했거나 폐기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예외적으로 저장장치 전체를 이미징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본과 똑같은 저장 매체를 하나 더 복사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징을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들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고, 관련이 없는 정보도 전체를 복사해 갔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정보들도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뭐 수사기관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경쟁업체 같은 제3자에 노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자료가 만약에 우리 회사 서버에 존재한다, 혹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의 개인 이메일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압수수색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료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수사 실무로서 주요 수사기관의 종류, 압수수색 시 유의할 점, 그 다음에 포렌식의 의미와 포렌식의 절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가 된 경우, 혹은 우리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수사 실무를 고려하셔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